공무조정 실장님. 네. 예,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라면서 TF를 발족시켰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실 예정이시고요. 예.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큰 기대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시죠? 2019년에 이미 정부에서는 건설 노조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아서 2021년에 다시 TF를 발족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국무조정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뭐 하겠다고 하는데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 한번 보실까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2018년 1월 달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죠. 빈발 분야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겠다. 두 번째, 매년 부처별 보조금 관리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를 정부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은 같은 해 4월에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되게 하는 일도 없는 공무조정실이 하는 일을 보면은 2019년에 4번 합동기획 집중점검을 했을 뿐이고 그 전도 그 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고받겠다는 보조금 관리위원회 관리 실적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국무회의에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회의 역시 18년 1월 회의가 마지막이었고 관련된 회의가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무조정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페이퍼는 작성을 하지만 하는 일도 없고 개선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뭘 믿고 현장에서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아니 의원님 그렇게 달라질 수 잠깐만요.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저희들 할 말이 국무조정실 있습니까? 열심히 하라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래. 아니 국무조정실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일을 보조금은 보여드렸잖아요. 기재부도 합니다. 국무조정실 한 일을 총괄 조정만 하는 보여드렸잖아요. 겁니다. 이렇게 저희 직원들 폄훼하면 어떻게 일을 폄훼한 게 하겠습니까? 아니라 한 일을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은 열심히 하게 하겠다라고 보고 받겠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잠 못 자면서 5만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정실장님, 제가 공무원 개인들을 폄훼했습니까? 업무에 대한 평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으십시오. 권익위원장님,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의 그 권익위의 역할은 신고, 홍보의 그 계획 속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2018년 이래로 보면 가족 간 거래 보조금 부정수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서 이해충돌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환경감시 활동 보조금에서 기업에서 임명한 환경 그 기술인이 이 감시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군수나 시장 측근과 관련되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보조금 사업을 하도록 하고 국방부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는 국방부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서 이해충돌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각 부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관련되는 내용들은 국무조정실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작년 국감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법은 심각하지만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무력감을 느꼈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경찰청 등과의 합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TF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국무조정실만 믿고 있다가는 여전히 무력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찰과의 합동 활동 등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활동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2019년에 하겠다고 한 거 2021년에 또 하겠다고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세 가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하나도 활동한 게 없고 그걸 지적한 게 뭐가 국무조정실을 폄훼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을 겸해하는 겁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현장의 평가가 기대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든 건설 노조 불법이든 이게 매년 하는 겁니다. 어느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세세 보조금이 있는 한은 계속 하는 거고요. 그다음 국무조정실은 이게 컨트롤러입니다. 국무조정실 일일이 다 현장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열심히 하는지 저희들 독려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뭐 독려가 좀 약했다, 왜 각 부처에서 하는 걸 왜 너 가만히, 저희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여튼 밤을 새워서 하는데도 좀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국무조정실이 마치 모든 국정을 방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각 부처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국무조정실은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하는 것도 국무조정실이 또 그 과정에서 또 몇 개는 또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이 왜 필요합니까?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이고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채용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형사기관과의 유관적인 활동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끼는데, 국무조정실이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합동해서 함께 하라라고 독려한 적이 있습니까?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습니까?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전 부처로부터 자료를 실적하는데 이걸 우리한테 매년 보고 받겠다라고 하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신 일이 있어야지 국정감사장에서 그래도 우리를 질책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죠. 아니, 보조금 관련해서는요, 기재부에 보조금을 담당하는 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했다가. 기재부가 전 부처를 관리하는 관리를 하고 국무조정실이 그거를 받아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지도적으로 전 부처를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안 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부패해방단에서도 모아가지고 심층 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수급이 늘어납니까? 도대체 뭔가 한 게 있고 된 게 있어야지 말씀을 하시죠. 아니,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 정도면 열심히가 중요합니까? 잘하셔야죠. 각 부처가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하는 게 없으면 그게 뭡니까? 네, 영상으로 국감에 참여하시는 출연원 원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잘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연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센터장이요, 국무조정실의 복무점검의 지적을 받아서 징계 요구 대상이 됐고, 그리고 카이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도출한 부분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가 현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분 이렇게 징계 대상, 조사 대상, 수사 대상이 되는 동안에 계속 센터장 보직을 유지하셨습니다. 센터장 보직을 유지하시다가 불과 한 달 전에 보직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게 보직 해임이 아니라 센터 해체입니다. 정말 참으로 신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출연연의 운영 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연연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초빙연구 제도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출연연들이 총 82명의 초빙연구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제각각이에요. 초빙위원을 두지 않고 있는 연구원도 있고 무려 25명의 초빙위원을 두고 있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무려 25명의 초빙연구원을 두고 있는데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참으로 메머드급 초빙연구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초빙연구원인데 놀랍게도 원 소속의 연구위원을 초빙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또 신박한 방법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정말 제멋대로의 운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구단체에 대한 연회비 관련해서도 한번 전체 출연원을 상대로 살펴봤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02건, 총액 약 9억 5천만 원 정도의 연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원마다 차이가 있어서 단 한 차례의 연회비를 지원하지 않는 출연연도 있는 반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년간 총 2억 6천만 원, 총 105건을 지원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의 일환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그 연회비와 관련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지원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과 연구단체의 친분 관계로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또 집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제각각으로 운영되다 보니 한국법제연구원은 그 연회비를 소속 그 연구원들에게 개인들이 객출하도록 해가지고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객출해서 납부하도록 한 이유가 이 학회에 그 학회장 선거 관련해서 투표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객출을 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안 되니까 연구원에서 학회로 학회비를 다시 납부하고 연구원들에게는 그 학회에서 환불받도록 하는 그런 또 처리 방식을 보여줍니다. 정말 신박에 신박을 더한 놀라운 출연연의 운영 상황입니다. 이런 출연연들이 지금 그 법률에 의하면 법률의 제1조의 목적이 출연연은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 되고 책임 경영을 해야 되고 경영 합리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이 관련된 법에서는 총 35개 조문으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출연연을 믿고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국무조정실을 믿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고 있는데 더 이상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35조를 350개 조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출연연의 경영 합리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A부터 Z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료 낙하, 정치 낙하상과 관련해 가지고 취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시급하게 만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이죠. 대통령의 울산 부유식 해상폭력 전략 보고 참석에 맞추어서 예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타가 인정된다, 있다, 사업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식 풍력 기술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실증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처참할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위원들 10명이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에서 정책적 타당성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시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미시행이라는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원장님의 정치 낙하산 이력을 더해서 보면 이제 그러한 이력들이 출연연의 연구 내용까지 오염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서 출연연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경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를 할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사참위원장님. 네. 예. 그 사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해서 피해 유형들과 피해 유형에 따른 적절한 지원 보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혹시 수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다고요? 그 사회적 합의 마련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경쟁 입찰에서 발주를 했는데 필요한 능력과 내용을 갖추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하셨고 지금 네. 연구 영역 수행 건수 0건이시잖아요. 사참위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피해자들이 실제 받는 어려움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일단은 가습기 살균제라는 화학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외형 손상이 아니라 기능 저하 손상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학적인 유형 분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치유 방안들이 연구돼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초기에 단계별로 획일적으로 구별을 해서 피해를 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구제가 극히 소수에게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울면서 호소하는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올해 9월에서야 드디어 환경부가 피해를 신고하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질환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 대상을 실질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늦었고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통해 그대로 노출됐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성장에 따라서 예상되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판단들이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울고 있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참위 원장님, 네네. 사참위가 왜 출범하신지 알고 계시죠? 사참위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눈물을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피해자들하고 주기적으로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그 들어서 주기적인 소통들이 참 정부에서는 소통들이 참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참위의 피해자의 소통들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그 소통에 대해서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예. 경찰 직협법이 통과가 돼서 경찰이 이 지도부와 경찰 현장 경찰관의 이런 소통들이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또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만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통을 하시면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려고 소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만나서 듣고 그 들은 얘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검토해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고 끊임없이 주고받는 쌍방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일방향만 하십니까?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소통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찰 직업이나 네.